갖은 방법에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일 난감할 때는 단체 산책을 나올 때랍니다. 혹 다견 가정에서 생활하는 녀석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돼 쉬는 날이면 인적 드문 공원을 찾는다는 부부. 가자, 일로 와. 동식아. 단독 산책이든 단체 산책이든 안전이 최우선. 돌발 상황에 대비해 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데요. 넓은 곳으로 가야지 그래도 저희가 좀 요리조리 도망도 많이 가고. 지금 보시다시피 정신이 없어요. 이럴 때 필요한 건 환상의 호흡. 오빠 뒤에 보면서 와. 민아 앞에 강아지 있어? 아니 없어. 한적한 시간을 이용한 터라 다행히 평소보단 여유로운 모습인데요. 부디 이 평화가 쭉 지속되길 바랄 뿐입니다. 그런데 잠시 후 우리의 바람이 너무 컸던 걸까요?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습니다. 지나가다 다른 개와 눈 한번 마주쳤을 뿐인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린 공원. 빼꼼이를 시작으로 다 같이 짖으니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요. 아유, 내 말이면 다야. 오빠 와서 팡이 데리고 가. 아유, 보호자님 어쩌시려고요? 가자. 안 돼. 허리 아파. 다른 개가 떠나고 그나마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은데요. 아이고 팡이 진정이 안 되네. 괜찮아. 이게 성향이 안 맞는 아이들끼리 놀면은 스트레스가 다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단체 산책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. 네. 근데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추천드릴 요소는 없을 것 같아요.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성향 맞는 아이들끼리는 같이 나가도 괜찮은데 지금 빼꼼이는 지금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원래 빼꼼이는 거의 혼자 다니는데. 빼꼼이는 혼자 다니는 게 저는 좋아 보여요. 네. 왜냐면 빼꼼이의 흥분도가 다른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좀 배우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전 애들끼리 싸울까 봐 좀 맞아요. 이게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는 강아지들은 헐크가 돼요. 아군 적군 구별을 잘 못해요. 거기다 줄이 있으니까 서로 막 흥분하다가 줄이 꼬이고 더 잡아당기게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애 막 물어요. 그렇다면 집 안에서까지 다른 개를 보며 반응하는 빼꼼이와 그 영향으로 같이 짖기 시작한 녀석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 더 여기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즐거울 건지 스트레스가 될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. 네, 저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. 왜냐면 지키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안 보였을 때 오히려 평상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강아지에 대한 자극이 덜한다면 일상생활 밖에 나가서도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관리적으로 그 자극,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자극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다라는 거죠. 네. 하지만 햇빛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어두우면 아이들도 우울할 것 같아요. 네, 뭐 세로토닌 합성이나 이런 것도 햇빛이 들어와야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그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. 네. 저희 지금 뒤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바로 아파트 단지 앞이고요. 강아지들이 좀 많이 지나다닐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빼꼼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리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내가 다가가지 못했을 때 산책줄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게 돼요. 거기다 넷은 가족이니까 같은 무리니까 하나이가 짖기 시작하면 계속 짖을 거예요. 그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좀 시트지를 붙일 거예요. 우리가 어느 정도 아이들의 눈높이까지만 시트지를 붙여서 강아지 지나다니는 것은 좀 못 보게 하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을 해볼게요. 네 마리 중 가장 큰 빼꼼이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높이로 시트지를 자른 후 베란다에 꼼꼼히 부착시켜줍니다. 네, 저희가 드디어 시트지를 다 붙였습니다. 네. 이야, 시공했다고 해도 믿겠어요. 이렇게 되면 빼꼼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거냐면 처음에는 원래 볼 수 있던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짜증낼 거예요. 근데 결국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면 안 지켜도 된다가 돼요.
이쪽 면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훨씬 더 평상시에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. 지금 실내에서 빼꼼히로 인해서 다른 아이, 내 아이들도 짖는 그런 문제 행동을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, 시트지를 붙이지 못하는 차 안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지금 봤을 때 애들 캔넬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었어요. 캔넬에 들어간 채로 차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야를 우리가 가려줄 수 있으면 우리 영상에서 봤던 문제 행동들이 관리가 가능할 거예요. 네.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발밑이나 이 뒷좌석 발밑, 네, 여기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가장 안전해요.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세요. 일주일 뒤, 보호자가 전한 놀라운 변화. 벌써 분위기부터 다릅니다. 조용한 거실에 세상 편한 얼굴로 떡하니 엎드려 있는 빼꼼이. 이 모습 보이시나요? 예전 같았으면 베란다 앞을 지키느라 바빴을 테지만 지금은 휴식 취하기 바쁘다고요. 빼꼼이. 녀석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보호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산책 문제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.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에 빛이 발하는 순간. 가자. 늘 험난했던 동네 산책은요,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랍니다. 다른 개가 나타나면 설쌤에게 배운 대로 자리 이동부터 하는데요. 개가 아닌 보호자에게 집중했을 때 간식으로 보상하자 더 이상 흥분하지 않는 녀석. 옳지. 잘했어요. 빼꼼이가 트라우마보단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일이 더 많아지길 새나개가 응원할게요.